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프리랜서이자 소설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지마입니다. 글지마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듣게 되시면은 무슨 뜻이냐 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글쓰기를 멈추지 마라는 뜻인데요. 필명을 짓게 되었던 당시에는 다짐처럼 만든 이름인데 새롭게 접하신 분들이 매번 물어봐 주실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글쓰기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소설쓰기 수업이었는데요. A4 용지 3-4장 정도를 채우는 과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받았을 때 수업에서는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막 어떤 주인공 내용으로 쓸까, 결말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두근거렸던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아마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독립출판을 처음 접한 거는 2016년도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당시였는데요. 뉴욕에 놀러 갔는데 그때 이미 그 당시에도 미국에는 독립출판 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신선한 기억이 있는데 2017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독립출판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북극서점이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순 사장님이 그 당시에 구청과 함께 독립출판 수업을 진행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독립출판은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듣기 전까지도 대학생 때 공모전 준비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공모전 아니면 투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책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스스로 내 이야기에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획기적이고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수업을 통해서 만든 제 첫 번째 책이 미국 로망 깨기 교환학생 편입니다. 데뷔작으로 에세이란 장르를 제가 순수 선택했다기보다 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수업이 한 6주에서 8주 과정이라서 소설을 다 쓰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환학생 시절에 써놨던 일기를 바탕으로 에세이집을 먼저 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에세이를 한 권 더 내고 단편 소설집을 하나 내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은 유럽 단편집이고요. 5개의 다양한 장르를 엮은 소설 단편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장편으로 내기에는 좀 작가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소설집을 먼저 내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점차적으로 소설가의 스킬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첫 장편 소설은 달에서 내려온 전화라는 이름인데요. 저는 이 책을 소개할 때 한국형 저승 판타지 소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2번 죽은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는 펄랭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거든요. 여자 주인공인 한봄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전화를 연결시켜주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낸 책은 글 쓰는 즐거움이라는 에세이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수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강의도 하고 글쓰기 수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질문이 비슷했어요. 뭐 에세이랑 소설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 혹은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지치지 않고 원고를 매일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이 8년차가 된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데 수강생분들에겐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책이 바로 글 쓰는 즐거움입니다. 책의 안에는요, 작가를 꿈꾸던 이제 만년 지망생이던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 독립출판 작가로서, 프리랜서로서, 또 출판사를 낸 사업가로서 어떻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언어 예술의 정수라고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소설에 너무 빠져있던 시절에 이제 소설이 정말 최고다 라는 의미에서 했던 조금은 식견이 얕았던 때의 발언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이제 모든 문학 장르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소설을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소설을 읽는 건 좀 지난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하차없이 주인공과 함께 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주인공이 결국엔 인물과 함께 변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은 결국에는 이제 첫 시작과 결말이 같은 사람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 과정을 독자로서 읽어가면서 저는 주인공에게, 악역에게, 혹은 이제 가끔 뭐 인물 23번쯤 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여정을 함께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감정이나 여정 같은 것을 함께하는 매력 때문에 아무래도 소설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목차 중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게 보여지실 수 있는데 제가 워낙에 아침형 인간이다 보니까 쓰게 된 내용인데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은 꽉 막힌 벽창호가 아니라 지켜야 할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꽉 막힌 벽창호처럼 자신의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쳐놓은 저만의 울타리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카페인은 좀 줄여보려고 커피는 덜 마시려고 노력도 하고 밤 되면은 SNS나 릴스도 보고 싶지만 그래도 책 한두 페이지 정도는 읽고 잠들려고 하는 저만의 루틴이 꽤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아침마다 글을 쓰는 거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을 쪼개서 이날은 판타지 소설, 수요일은 이제 웹소설, 주말에는 블로그 이렇게 써보려고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일을 분할해서 집중을 발휘할 수 없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웹소설을 한 1편에서 20편 정도를 마쳤다. 그러면 이제 출판사 편집자님에게 보내두고 기간이 남는 시간 동안 블로그를 한 5개에서 10꼭지 정도를 미리 써두면서 그렇게 틈틈이 비축분을 만드는 그런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즐거움을 이제 한창 글쓰기를 좋아할 때 썼던 신간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거의 한 2, 3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제가 지금의 글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좀 글 쓰는 게 고되지만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썼던 책인데요. 그때와 지금의 일단 공통점은 글쓰기는 시간이 흘러도 힘들다 인 것 같고요.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글쓰기를 상당히 좋아해서 절대 놓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글쓰기 외에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되게 특별한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외에도 요즘에는 AI나 영상 만들기 이런 거에 대한 흥미가 조금 생겼다인 게 이제 아마 이전과는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웹소설을 지금은 쓰고 있는데요. 웹소설은 철저하게 좋아하는 일로 수입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제가 글 쓰는 즐거움을 썼던 당시에는 프리랜서 5년 차였는데 강의나 수업 외에는 번듯한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면서 수입을 벌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모든 오프라인 활동이 사라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돌파구로서 찾게 된 게 저에게는 웹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웹소설을 쓰게 된 건 되게 로맨틱한 이유는 아니었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웹소설 하면은 흔히들 연재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연재보다는 지금 단행본 발행으로 웹소설을 낼 것 같은데 지금 1년 넘도록 출판사와 협업을 하면서 아직 원고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을 하면서 저만의 필살기가 있다면 일단 무조건 비축분 만들어 두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스불제라고 해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미래에 나에게 일을 미루면서 후회할 바에는 미리미리 비축분을 만들어두는 게 저에게는 좀 필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게도 웹소설 첫 번째 작품을 지금 2024년 10월에 계약을 맺어서 거의 2년 동안 쓰고 있는데요. 일반 문학과 좀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창작의 기저부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소설은 작가가 느낀 세상에 대한 감정을 창작물로 풀어냈다면 그거를 이제 시사하는 바를 독자가 쫓아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웹소설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독자가 보고 싶은 걸 작가가 써주는 게 작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창의성이나 독창성보다는 모두가 좋아하는 신데렐라 스토리나 권성진악 같은 스토리를 빠르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두 장르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달북스라는 출판사를 낸 이후로 지금 에세이, 소설, 웹소설, 산문시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판타지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소설 쓰기는 약간 애증 섞인 친구 같은 존재라서 아마도 평생 소설을 쓰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현재 구상 중인 소설도 결국에는 판타지 소설인데요. 아마 내년에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외모 지상주의나 요즘 한국 사회에서
통해서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해보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덧 9년차 프리랜서가 되었는데 저희가 8년 동안 운영한 팟캐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크래커스 북이라는 채널인데요. 저와 함께 독립출판을 시작했던 지연 작가와 함께 매주 다양한 주제에 맞춰서 책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내고 난 이후에 홍보할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작가님의 책을 홍보를 하면서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격주 금요일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책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들어가서 청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글쓰기를 머뭇거리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글을 누가 궁금해할까? 이걸 재밌어 할까? 혹은 나의 비밀을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수많은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글을 쓰고 싶다는 하나의 열망이 엄청 크신 분들이라면 당장 글을 쓰시고 인터넷에 올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글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두시고 글을 쓴 거를 일기장이나 원고지 같은 곳에 저장만 하지 마시고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 여정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